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바이러스가 공기로 전염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에게는 별것 아니라고 의도적으로 말한 녹음이 공개된 뒤에도 대통령은 나는 바이러스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대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전 용사에 대해 패배자와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다는 보도를 믿는 미국인은 50%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유권자들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는 이전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열렸던 미시건 공항 유세장에도 약 5,500명이 모였습니다. 미국 유권자의 약 과반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후보 모두 정신적, 신체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에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우편 투표가 투표율 자체를 높인다는데 공화당 정치인도 동의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거부 정책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 정치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 공화당에 비해서 우편 투표 신청률이 많게는 3배까지 높습니다. 연방 판사가 서류 미비자를 센서스에서 제외시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는 루시고 최초의 한인 여성 연방 판사가 센서스를 왜 한 달 앞당겼는지에 대한 모든 정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에 자주 가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배가 높다고 질병통제국이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때문입니다. 술 판매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 경제 회생의 보탬이 되는 아이러니가 이어집니다. 술 판매, 술 딜리버리가 최고 30%까지 늘어났고 독주일수록 더 많이 팔립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서부 지역 산불은 소방관만으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화재 방지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와 철저한 집행이 없으면 불타고 재건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점점 강해집니다. 오레곤주 산불이 안티파 등 시위대의 방화라는 루머를 메인스트림 보수 오피니언 리더들이 퍼뜨린다고 오레곤 위안이 보도했습니다. 관계 당국도 경고합니다. 바이러스, 산불, 선거에 미국인이 집중하는 동안 세계에서는 며칠 전 미국 국토안보부 내부 고발자의 고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장관 대행이 러시아 대선 개입, 백인 우월주의자 폭력은 은폐하고 시위를 폭력과 약탈, 안티파 도발로 부추기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고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이제 그제부터 시작된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워싱턴 포스트의 대기자고 지금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까지도 탑뉴스로 이어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새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고 그보다는 지금 미국 그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민주당과 공화당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그 달라지고 있는 대선 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데 돌려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오랜 동안 탑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여겼지만 밥 우드워드 기자의 경로라는 분노라는 이 레이지라는 책 때문에 일단 잠시 가라앉았지만 이것도 언제 다시 또 크게 폭탄으로 터질지 모르는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참전 그 용사들에게 어리석은 자 아니면 그 패배자라고 본인은 부르지 않았다고 하고
뭐 애틀란틱을 포함한 많은 그 팍스의 기자까지 포함을 해서요. 전문 기자까지 포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했다고 하고, 이 내용이 발표된 뒤에 미국 사람들은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 다 합쳐서 약 과반수가 조금 넘네요. 51%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CBS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공화당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84%, 1% 정도 내려갔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설마 그런 말을 했겠어? 군통수권자인데 하고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다는 사람 51%보다 좀 적어요. 37%입니다. 그리고 13%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어떠한 연유에서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그 말이 좋아서든 거기까지는 세세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18%는 오히려 대통령이 루저 그 발언 이후에 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투표를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14%는 이건 아니지라고 했고 아직도 10%는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 밥 우드워드 책이나 뭐 군 장성들에 대해서도 뭔가 아주 굉장히 경멸적인 말을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전혀 거짓말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서 오차 범위가 4%포인트로 잡았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요. 로이터군요. CBS가 아니라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선거가 다가오면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 주요 여론조사 통계를 날마다 보거든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늘 그 팔로우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내용은 전해드려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됐고 뉴스는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모여서 정말 빼곡히 모였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마스크 한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완전히 어깨와 어깨가 붙어서 왜냐하면 요즘은 그 야외에서 하고 하니까 대통령이 공항에서 유세를 하는데 그 공항에 5,50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빼곡이 있어야지 되겠어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전혀 대통령 지지자들은 뭐 밥 우드워드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한 건 그것도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부터 하고 선거 유세장을 갔는데 ABC 방송의 조나단 칼 기자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가 국민에게 2월 7일에 는 밥 우드워드에게 공기로 전염된다고 2월 7일이면은 정말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초잖아요. 그때부터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국민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4월이 되면은 미러클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통령은 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I didn't li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idn't lie 한 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listen 하면서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하니까 기자들도 이렇게 좀 정말 웬만하면 대통령의 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듣고 있으려고 하다가도 녹음 테이프가 나왔는데도 거짓말을 안 했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listen 하면서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어? 지도자는 강해 보여야지 되고 그것을 컴다운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오히려 이 밥 우드워드를 비난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공화당이면서도 지지하지 않는 링컨 프로젝트는 그 우드워드를 비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했어요. 팍스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 한 녹음 테이프 나와도 왜 우드워드는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다고 진즉에 말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만약에 우드워드도 내 말이 맞다고 했다. 우드워드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심각한 거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아니 공포로 몰아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드워드도 알고
동의를 했다라고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And he said he didn't think it was bad. He actually said he didn't think it was bad. The only one that said it was bad or thinks it was bad were the fake news media because they take it and they try and put it a certain way. If Bob Woodward thought it was bad, then he should have immediately gone out publicly, not wait 4 months. You know, he's had that statement for 4 months, maybe 5 months. He's had it for a long time. It was a series of tape 네, interviews. 밥 우드워드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배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밥 우드워드가 정리를 해서 발표된 것을 보면은 국민으로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그리고 녹음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거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밥 우드워드의 녹음 테이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특히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60 Minutes에서 나오고 밥 우드워드에 따르면 나는 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우드워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지지 계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 5,500명 정도 모인 그런 미시건의 공항 선거 유세에서 내가 최악의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에게 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느냐 이런 형태로 굉장히 아주 기세 등등하게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점은요. 지금 4월 달부터 경제를 재건하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아무 일도 아니다 했느냐는 많은 전문가들은 정치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얘기처럼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취임식 때부터 미국인의 대학살, 취임식에 그런 단어를 쓰고 그리고 중간중간 가장 최근을 보면은 조 바이든이 되면은 미국이 정말 어두운 암흑의 시대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선거 유세를 할 때도 멕시칸 강간자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한다던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어둠의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둠의 말들을 많이 해오고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 두려움으로 선거를 해서 이기려는 것이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만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것만 두려움을 없애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마스크 쓰지 않아도 돼. 다 가게 문 열어도 돼. 라고 했다고 믿지 않죠. 대통령의 포커스는 그 마인드와 하트는 경제를 오픈해서 돌아가게 해서 경제가 잘 돼서 본인이 유일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주고 있는 부분이 행운이던 아니던 경제 분야니까 그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해온 것의 포커스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걸 피해보려고 경제 잘 되고 있다. 페이크 뉴스가 좀 전에도 페이크 뉴스가 밥 우드워드의 녹음을 이리저리 왜곡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곡한 것 없고 그대로 틀어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경제 좋다. 또 주식시장 좋다 이렇게 돌려보려고 4월 달에도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중심으로 많이 돌려보려고 했는데 9월 달에는 가장 심각하게 로우 앤 오더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시위대와 연관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싹 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드워드의 녹음이 발표된 날에는 내가 20명의 정말로 역사상 최고로 보수적인 사람들을 연방 대법관 후보로 테드 크루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텍사스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 3명이 들어갔는데 그 3명 가운데 1명은 나는 관심 없는데 이 사람들 다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연방 대법관보다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것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네바다에서는요. 네바다도 좀 중요하잖아요. 선거에서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취소했습니다. 네바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숨지고 피해가 경제적인 피해는 네바다는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호텔 업계, 식당 업계가 다 거기 있고 카지노 업계가 거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바다는 아예 대통령 선거 유세에 오는 것을 우리 오지 마 하고 취소해 버렸을 결국은 포커스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반적으로는 갔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은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선거의 분위기를 쭉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의 그 좋은 결과는 지금 폴리티코가 정치 보도는 잘하기는 해요. 보면은 다른 데보다 조금 앞서가고 조금 깊이 있게 하는데 그 스윙 스테이트의 여론조사 결과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그 추세입니다. 8군데 가운데서 특히 이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must win이거든요. 꼭 이겨야지만 대통령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몇 가지 길이 있지만 굉장히 험하고 복잡합니다. 플로리다주를 이겨줘야지 되는데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금 우편 투표 신청을 하거나 주에 따라서는 등록된 유권자에게 모두 보내는 주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9개 주. 그런데 나머지는 훨씬 더 많은 주는 유권자들이 신청을 해야지 우편 용지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가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3배까지 많은 주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를 먼저 신청을 한다는 것은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개의 주 가운데서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도 포함되고요. 펜실베니아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리 보링이 이미 뭐 시작된 곳이 있고 하는데 3대 1로까지 우편 투표 신청자가 많은 곳이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입니다. 두 군데 다 지금 격전지예요. 플로리다주도 마찬가지로 1000만, 10만, 70만 그 투표용지 신청자가 공화당보다 지금 민주당이 많았거든요. 뉴햄프셔, 오하이오, 아이오와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힐러리 클린턴에 관심이 없어서 2016년도에 선거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서 지금 투표용지 그 계산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지난번에 투표를 안 했다가 새로 투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많다 하는 것은 2016년보다 우편 투표 용지 주세요 하고 신청한 사람이 3배 많다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한 사람이 3배 많다는 얘기입니다. 펜실베니아 지역도 이거는 지난번이에요. 지난번에 우편 투표 용지 신청했었던 사람보다 17만 5천 명이나 많습니다. 그러면 펜실베니아에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4만 4천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새로 지난번보다 민주당에서 펜실베니아에서 투표를 신청하겠다. 현장에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17만 5천 명이라고 하면은 4만 4천 명 정도 민주당에서 신청해 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게 상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꼭 투표 현장에 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우편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건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우편 투표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뭔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미시건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11,000표 미만으로 이겼거든요. 여기도 그 2016년도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거의 2만 명 정도가 미시건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한 곳에서 투표용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대통령이 11,000명 민주당보다 힐러리 클린턴보다 많이 받아서 이겼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거의 2만 명 정도의 민주당 사람들이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했다 하고 그리고 위스콘신도 지금 위스콘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서는 민주당의 불만이고 뭐 광산 지역 사람들도 있고 농부도 있고 하니까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건에서 2만 2천 표 더 많이 받아서 2016년도에 이겼는데 여기서도 지금 공화당이 우편 투표를 신청한 것보다 민주당이 10,000표 정도는 더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정치인들도요. 우편 투표 신청을 해야지 된다. 우편 투표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공화당이 시골 지역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투표할 때쯤이면 지금보다 춥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제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한 대로 우리 웅크리고 있어야지 된다. 가을이 오면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가기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공화당 정치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도 하고 있는데, 전화로는 그렇게 이제 그 선거 캠페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우편 투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기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공화당이 오히려 백파이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우편 투표가 높고 하는 그런 이유가 미셸 오바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에 대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제가 외우지 못했어요. 그 캠페인에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고등학생 가운데서 아직 투표할 나이가 돼 있지 않는데 이 그 무브먼트에 참여를 해서 지금은 안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선거 유세장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못하니까 자원봉사로 하고 본인 나중에 투표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가 조금 있으면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젊은이들의 참여가 그 2016년과는 달리 많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돼서인데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리고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사람들이요, 투표하고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조 바이든도 아니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아니고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문제도 있고, 역시 연방 판사가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방 판사도 대통령이 이제 지명하고, 이렇게 되는 연방 판사는 연방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종신직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한인 그 연방 판사가 있었고 지금 두 번째지만, 그때는 레이건 때의 그 남자 한인 판사였고 지금은 여자인데, 중요한 인구 센서스에 관해서 판결을 내린 내용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CBS께 있긴 있었네요. 보니까 CBS와 체인지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이제 11월 달 되면은, 11월 선거 끝나고 나면은 4살 차이가 되는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이 생일이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게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딱 그 축약된 경합지에서 여론조사를 했네요. 그랬더니 여기에 또 좀 약간 생각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51%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unfit to be presiden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가 51%인데,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도 지역에 따라서 52%에서 48% 비슷하죠. 나이 차이는 그렇게 있어도. 그리고 52%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74세예요. 뭐 괜찮다. 그런데 52%면 49%가 나와야 되는데 주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신체적으로 52%는 트럼프 대통령 74세 대통령이 되기에 괜찮다, fit to be presiden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4%가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77세인데 지금 11월 달 지나가면은 78세가 되고,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육군 병원에 가서 예기치 않고 그것도 한참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탄핵 재판 있고 이럴 때. 그런 때 육군 병원에 가서 뭐 부통령에게 뭐 자리를 지킬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그 아주 가벼운 그 심장 질환을 일으켰다 하는 보도 때문이 그런 게 아닌가 하고 그 해석이 됩니다. 해석을 붙여놓진 않았어요. CBS에서. 다만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은 바이든 후보가 뭐 신체적으로 괜찮아 77세 54%, 74세인 트럼프 대통령 52% 나온 것 같습니다. 4,1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했네요. 오차 범위를 1.4%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주 낮게 잡았어요. 정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mentally unfit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51% 많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뭐 그 몇 퍼센트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꼼꼼하게 따질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바이든 후보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뭐 50%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정도밖에 못 받는다 하는 내용 그 전해드립니다. 이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그 정신적으로 적절하지 않아라고 답변한 사람이 55%인데 이 55%는 체인지 리서치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에 비해서 45%만 괜찮다라고 했고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unfit하다 하는 게 맞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52%, 맞는다 하는 게 48%. 그러니까 두 가지 조사에서 뭐 전부 그 바이든 후보에게 오히려 조금 더 좋게 나왔다. 별 뭐 큰 차이가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다. 이 헤드라인만 중요한 거네요. 두 사람 다 별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적합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구 센서스가 올해 빨리 끝나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가끔 라디오 서울 방송에도 이 그 한인회에 스티브 강 부회장이 나와서 인구 센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원래는 인구 센서스에 대해서 서류 미비자를 빼려고 했었고 그것이 그 소송이 계속되면서 법원에서 불법이다 판결을 내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자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그럼 조사는 하는데 숫자는 거기다가 넣지 마. 숫자를 안 넣게 될 경우는 그 동네에서 연방정부에서 받는 돈을 적게 받게 되고 인구 숫자대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원 의원도 인구 숫자 때문이니까 하원 의원 숫자도 적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진 않죠. 사람들이 소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뉴욕에 있는 3명의 연방판사 패널이 판결을 내리기를 대통령이 원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헌법에 위배된 거야. 그래서 센서스를 바꾸려면 헌법을 수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송이 이 센서스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 또 루시고라는 연방 판사, 캘리포니아 북부의 판사죠.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임명이 됐고 그리고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두 번째 여성이고 에이시안으로서 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이렇게 나온 것도 연방 판사가 된 것도 처음인데 이 루시고 판사는 왜 센서스가 10월 말이 아니라 9월 말까지 하고 뭐든지 아무튼 가능하면 그 이민자 숫자 뭐 합법이건 불법이건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데 포커스가 가 있는가 이런 것에 이것을 이 법적으로 가려내야지 되겠다 하면서 지난 4월까지의 뭐 여러 가지 이 관계자들의 대화라든가 모든 서류 4월 중순부터 쭉 다 제출을 해라. 그것도 사흘만 말미를 줬거든요. 왜냐하면 센서스 이 조사 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정확하지도 않고 그것도 항상 이게 소수인종이나 뭐 서류 미비자에게 가 있는데 소수인종들도 뭐 영주권자들도 심지어는 인구 센서스 조사하기를 뭐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참에 다시 한번 그 루시고 판사라는
그 북부예요. 미국 그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연방 판사라는 것 말씀 드립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female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판사, 세컨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판사. 예전에 2004년도에 그 돌아가신 그 허버트 초라는 제9 항소법원의 연방 판사가 계셨잖아요. 남자고 이분은 이제 공화당색이고 로널드 레이건이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고 했으니까는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이 됐고, 미국보다 유럽에서 이 얘기는 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그 민주주의가 미국에만 통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뭐 몇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블록의 파워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정부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국 한 17개의 뭐 FBI, CIA, 뭐 국가정보원, 뭐 기타 등등을 다 관장하는 그런 총책을 맡고 있는 뭐 정보국이라고 정보국이 있고 하는데, 그 정보국을 대통령도 맘대로 못하고, 심지어 하나하나의 정보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FBI, 무슨 CIA, 예전에 그 FBI 국장이 어느 대통령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다 이게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그 민주주의의 구조인데, 지금 미국이 그것이 많이 깨졌다고 세계에서는 쳐다보고 있는 것인데, 국토안보부의 관계자가 국토안보부에서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내가 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그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 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밀려났다 하고 내부 고발을 한 것을 세계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사람이 내부 고발에서 강조한 것은, 러시아가 지금도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도와 마찬가지 일들, 음모 같은 것을 꾸미고 있고 하는데, 지금 당시에 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본인에게, 이 사람이 9월 8일에 브라이언 머피라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국토안보국의 그 정보분석국장이었어요. 그 국토안보부 장관은 아니지만 정보분석국장이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런데 그 최드우프도 그랬고, 그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에게 자꾸 강요를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바가 없다. 대신에 반면에 이란과 그 중국이 개입을 해서 말하자면 바이든을 도우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을 막 강조를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직접 이 같은 주장은 지금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 지금 존 볼튼 이후에 국가 그 대통령의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백악관의 오피스도 있고요. 로버트 오브라이언에게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본인은 법대로 한다면서 잘 안 하니까 자리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더니 이게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 이름도 냈어요. 뭐 켄 쿠치네치 이런 사람도 국토안보부에서 본인의 상관으로 있었던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는 거의가 그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을 포함을 해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것을 굉장히 다운플레이를 하고,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대의 시위를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정보를 만들어라. 안티파가 굉장히 많다고 만들어라. 그리고 정보 그 자료를 제출을 할 때도 대통령이 이미 말한 것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작성을 해라 하니까, 이 사람은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내부 고발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정보와 정치는 따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지금 미국은 그것도 많이 그 무너지고 있다. 심지어는 여러 장관들을 상원에서 저 사람 자격이 안 돼. 왜냐하면 다 로비스트 출신, 그러니까는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대통령이 대행은 상원의 인준을 안 받아도 되니까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갈 때부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해야지 되고,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스왑프, 워싱턴에 썩은 물 다 갈아엎겠어 하는데, 사실은 썩은 물을 많이 집어넣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코노미스트 같은 영국 매체가 보고 있는 점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나는 그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코너에 있다. 우리가 곧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항상 그 백악관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과 다른 그 판단을 할 수 있다. 백악관에서 나오는 의견이라는 게 정치적인 정치인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지금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다른 방송과 MSNBC 방송과 인터뷰한 것을 또 다른 방송들에서 쭉 보여주고 있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그런 아이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즐기면 약이요. 거기에 정복되면 독이나니 악마가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을 찾아가지 못할 때 술을 보낸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술이 지금 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건강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경제를 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 식당 이런 곳에서 뭐 뉴욕이라든가 플로리다주에서도 딜리버리를 하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요즘 딜리버리를 하고 집에 있고 기분도 우울하고 힘들고 하니까 술 마시는 비율도 늘어나서 어떤 그 앱은요, 그 술 배달을 해주는 앱은 350%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세계적인 유행병 그 팬데믹 기간 중에 식당이나 술집 바깥에서 술 판매가 24%가 늘어났고요. 그것도 독주는 27%가 늘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더 그 알코올 농도 높은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건데 사실은 어려운 때는 술 소비가 늘어납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나 9.11 사건 일어났었던 그런 현장을 방문을 하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지금 동행을 했는데요. 그런 일이 있지만 9.11 사건 이후에도 그랬고 카트리나 자연재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술 판매가 늘어나는데 이번에 이 코비드 19 때는 조금 더 많이 그 늘어난다는 그런 쭉 그 조사 결과 통계를 NPR 방송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술 관련으로 그 숨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8만 8천 명 정도 되니까 보통 해에 독감으로 숨지는 사람보다도 많은 것이고 오히려 그 모든 그 마약으로 인해서 숨지는 모든 마약 다 합친 숫자보다도 술로 인해서 숨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운전도 될 테고 그런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미 미국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데 요즘은 더군다나 그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상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전부 캔슬해서 그러니까 더 마시고 슬퍼지니까 또 왜 갑자기 또 어린 왕자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부끄러우니까 술을 마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서 또 마시고 하는 상담가를 찾지 못하니까 더 우울해지고 더 술을 많이 마시고 하는 것들이 이미 미국은 1990년대보다 술 소비량이 한 20%는 현재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또 하나는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도 나빠지잖아요. 호흡기 질환에도 더 약해질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식당이요. 정말 죄송한데 몇몇 식당들은 오히려 전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직원 수는 줄어들고. 그런데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과 자주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을 쭉 그 비교를 해봤더니 질병통제국에서 한 거예요. 식당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2배가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러느냐? 이 인도어, 아웃도어 마찬가지래요. 바깥에서 먹어도 지금 이미 그 실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을 했어요. 준비되는 대로 그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인도어, 아웃도어에 큰 차이가 없이 어쨌든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은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아무래도 놓고 뭐
분위기도 그래지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산불 말씀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레곤주도 지금 뭐 한 50만 명 그 정도는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요즘 오레곤,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산불은 그 예사 산불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마찬가지죠. 먼저 오레곤 말씀부터 드리자면 오레곤주에서는 오레곤주뿐만이 아니라 산불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메인스트림에서요. 전부 무슨 그 안티파시스트 또 시위대들이 방화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루머를 퍼뜨리기 때문에 메인 미디어에 나오는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런 루머를 퍼뜨리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하고 오늘 오레곤이언이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레곤 그쪽에 쉐리프도 이거 루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산불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 오레곤,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호주라든가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다 상상하지 못한 아마존도 그렇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일이기도 하고요. 이 지금 많은 매체가 지적을 하고 있기를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는 최초로 그 산불에 관한 규제를 강하게 한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만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12년이 지났는데도 그 규정이 업데이트 안 됐고요. 예를 들면 지붕을 그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 있다면 뭐 어떻게 해야지 된다던가 왜 2003년도에 그 빅베어에서 불이 나서 뭐 한 몇백 채의 집이 무너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고 또 이게 멀리 퍼지지가 않고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산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달려가고 장비는 굉장히 새로워졌죠, 그동안. 그랬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게 기금을 책정을 해서 주정부에서도 그렇고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재해기금도 그렇고 해서 뭔가를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항상 불타고 새로 짓고 불타고 새로 짓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뭔가를 지금 처리를 해야지 된다는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주말에 잘 지내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